네, 안녕하세요. 돈말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외국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좀 재밌는 실제 사건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간 보조지표 공부에서 깡통난 그런 사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20살 조금 넘었을 때인데요. 뭐 대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모았던 이 소중한 돈,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정말 이제 책만 보면서 보조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공부하고, 그거 보는 순간 정말 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돈을 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첫 경험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100만 원, 이제 보조지표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이제 뵀던 부분들, 물론 이제 캔들도 있겠고, 이동평균선도 있겠고, 뭐 거래량 이게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이제 실전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 세 개만 알면 보조지표는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 후에 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조지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MACD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다음에 일목균형포, 그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뭐 CCR라든가 DMI, 뭐 볼리저 밴드, 그다음에 소나 차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게 하나 있다라면 이제 볼리저 밴드예요. 볼리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어떤 폭락,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이 나왔을 때 투매를 잡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거 동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외적으로 이제 MACD 특히, 그 다음에 일목균형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돈을 막 벌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는 뭐, 나 공부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돈 벌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했겠죠. 근데 이게 어떤 함정이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골든크로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제가 깡통난 가장 중요한 매매입니다. 골든크로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자 골든크로스 하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골든크로스입니다. 물론 이제 그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골든크로스가 안 나온 종목들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면 무조건 골든크로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시 깎여 내려가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책을 보면서 보니까 전부 다 골든크로스 나오면 다 올라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매매하니까 사면 다 깡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즉 5일 이동평균선이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부분들, 그게 단기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1선이 60일 돌파하게 되면 중기 골든크로스가 되겠죠. 이게 돌파를 하면 할수록 장기, 중기 이동평균에서 나올수록 깡통날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책만 봤다가는 그 책은 그게 제가 볼 때 제일 사기꾼 같은 책이에요. 이게 물론 저도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은 올라간 게 있고 떨어진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패턴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골든 모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식 보면은 2,000개가 있다 칩시다. 그 중에 500개가 올라갔다 치죠. 그러면 어떤 기법적인 부분에서는 거기서 몇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법이죠. 몇 개만 뽑아내는 게. 근데 이 골든크로스는 500개면 올라간 종목이 500개잖아요. 그럼 500개 종목에 모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에도 다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골든크로스 되게 되면 사봤더니 바로 조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올라가더라도 눌림받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자마자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 뚫어놓고 바로 그냥 다시 쫙 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그냥 뭐 3, 40%가 쉽게 발생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매매가 뭐냐면 골든크로스 매매예요.
하더라도 골든 크로스 매매를 하더라도 뚫고 눌림 나왔다가 다시 숨고르기 하고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돌파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매수하게 되면 거의 10중 8구 사자마자 밀려버립니다. 그게 밀렸다가 나중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자마자 밀려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 원에 산 종목이 8천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8,000원 올라간 종목을 만 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 종목 결국엔 본전에 팔아가버리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은 계속 손실이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ACD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MACD도 보게 되면 뭐 이 영선을 돌파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그널선을 돌파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맥균형표도 우리 막 구름층 상단 지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후행선 나오고 다 쓸모 없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다음 뭐 갬페는 더더욱 쓸모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전환도도 거의 뭐 삼선 전환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가 또 뭐가 나와요? 그 삼선 전환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와 비슷해요. 다 후행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나타나는 징후예요. 그러니까 샀다가 눌렸다가 다시 갈 수는 있지만 사자마자 이게 나왔다고 사게 되면 바로 고점 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산병도 마찬가지예요. 적산병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빨간색 양봉이 3개 나오죠. 그리고 이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적산병이라고 하면 무조건 양봉 나왔다고 해서 3개 나왔다고 해서 적산병이 아니죠. 바닥권에서 양봉이 3개 연속 나오는데 이게 양봉이 3개가 점점 커져야 되고 거래량도 증가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동영상에서 적산병을 노리는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제가 다 겪어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조지표 1년 공부해 봐야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비법이라던가 수많은 트레이닝과 연습을 통해서 급등주 패턴을 잡아내는 거고,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 안에 사람들의 심리가 다 녹아들어 있고 그것만 분석할 줄 알면 이동평균선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진다. 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딱 하나 보조지표 중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라면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할 텐데, 다이버전스 신호라고 하면 그러니까 추세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스토캐스틱이라던가 뭐 MACD라던가 이런 보조 지표들의 저점이 있죠. 그게 아무 때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과매도권이 있어요. 그 과매도권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올 때 비로소 그거는 그나마 저점을 잡을 때는 효용성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가 이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그나마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보조 지표 중에서 써먹을 만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100만 원을 정말 큰 꿈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10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 울면서 술 먹고 끝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주식책을 공부하게 되면 뭔가 막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막 뭐가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또 거기 안에서 내가 그 실패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주가는 급등하는 패턴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가 있잖아. 시장이 갑자기 급변을 하게 되고 지금처럼 뭐 갑자기 김정은이 어떤 이 신병 이상세가 생기게 되고 이래서 잘 가던 종목들이 그냥 깨져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라인에 손절가를 설정해 놓고 그거를 깼을 때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손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나중에 병력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총알을 모아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빠지는데 무작정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30%, 50% 그냥 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칫 어떤 큰 악재가 나오게 되면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작정 지금 사가지고 새롭게 사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손절날 꼭 지키시고, 그리고 깨지면 시장 상황을 좀 보고, 그러면 좀 다시 저점에서 또 내려올 때 좀 저감에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 저는
덕을 한 개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 하나 있다라면 볼리자밴드입니다. 제가 이제 급락할 때 최저점을 잡을 때 거의 95%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조금 실패를 했죠. 완벽한 감매도다라고 해서 그때 지수가 한 1550대가 이제 감매도권이 나왔는데 이게 1300까지 들어갔죠. 1400까지. 그래서 그때 한 번을 빼고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때 한 번 빼고는 제가 다 성공했어요. 그걸로 감매도 잡는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제 동영상 보시면 뭐 좀 나중에 링크를 걸어둘 수 있겠지만 그 볼저밴드로 투매 잡는 방법 그거는 제가 좀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만큼은 제가 볼 때는 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특히 골든크로스 매매 아주 위험한 매매고요. 삼선전환도 매매 상당히 위험하고요. 적산병 매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적산병 매매는 매매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적산병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적산병 때 내가 그냥 책에서 봤어. 빨간색 양봉이 3개 나왔어.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빨간색 양봉이 3개 나오니까 적산병이구나. 잡아야지. 사자마자 물립니다. 쭉 밟고 물려요. 그래서 그걸 잡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향후 동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좋아요 구독 숫자를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다면 제가 바로 월요일날 또는 화요일날 그 방법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조금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김정은이 지금 뭐 중국의 의료팀이 뭐 파견됐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김정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알기 어려운 우리 전문가들로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가격대가 깨질 때는 꼭 리스크 관리. 코스닥 지수도 어떤 가격대를 깰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돈마니 TV의 실시간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00만 원 주식 투자 보조지표 1년 공부에서 깡통난 사연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